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내시경 수술이 많죠. 척추외과는. 그쵸. 퓨전도 하기도 하고 경추 인공디스크 수술도 하고 흉추도 하고 UB라 그래서 디스크 제거하는 수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이 수술을 4건이나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마치 무릎 아스로처럼. 그렇게 흔히 많이 하는, 할 수 있거나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가 좀 많은 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편이고, 이거를 시작한 거는 2002년부터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25년 됐죠, 지금. 2001년부터 했고, 연도는 정확하진 않은데, 곧주. 그리고 이제, 하다가 독일에 가서 요거를 좀 배우고, 그 당시에 2002년에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 독일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있잖아요. 알아요? 독일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있는데, 이런 노래가 나와요, 아우토반을 달리다 보면. 아우토반이라고 있는데 그걸 타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독일까지 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거기서 또 차 타고 몇 시간을 갔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아우토반을 몇 시간을 달렸었는데, 근데 거기 연수 가는 사람이 4명에다가 인도자 1명, 그래서 5명이 간 거죠. 그리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차가 한 대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한 명은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만 일단은 가이드가 1명밖에 없고,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짐칸에 제일 어린 내가 짐칸에 타가지고 갔어요. 아우토반을 짐칸에 타가지고 누워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요즘 영화 보면은 납치돼가지고 트렁크에 집어넣었잖아. 진짜라니까. 근데 그거는 트렁크가 아니었어요. 그 왜 해치백 알아요? 해치백들이 많았어요. 그 독일에 가면 벤츠 택시가 많은데 해치백이 많아요. 그래서 맨 뒤에 트렁크 짐칸이 있고, 그게 해치백은 뒤에가 우리 SUV처럼 뚫려 있는 거죠. SUV처럼. 그리고 그 짐칸하고 뒷좌석 사이에 틈이 있어요. 거기에 끼어갔던 것 같아요. 옆으로 누워서. 앉을 순 없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워서 와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안 가도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몇 군데 병원에서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도 하고 있었고, 근데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하겠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대가라고 루텐이라고 있었어요. 닥터 루텐. 독일에 안나스피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닥터 루텐이라고 영화배우보다 잘생긴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시스트하는 사람은 범프라고 곰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곰과 여우가 수술하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진지하게 들어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래서 닥터 곰프랑 루텐이랑 수술을 하는 거였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안나스피탈에 갔는데, 거기에 그 사람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자, 그것이 25년 뒤에 그 사람은 요새 손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곰프라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유명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저는 2010년, 8년? 그때까지 17년 전까지 발표하다가 17년 전부터 발표를 안 했던 거지. 제아에 묻혀 있어.
알아요? 제아에 묻혀 있는 거? 제아에 묻혀 있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 너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학회 갔더니. 뭔 얘기했더니 넌 누구냐 이런 식으로 대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 준비를 해놓은 건데, 야, 이거 흐리다. 어쩔 수 없다. 여기 보면은, 너무 흐리네. 키워볼까요? 되네. 된다, 돼. 그죠? 여기 보면 요 동그란 거 보이죠? 요게 파열된 디스크예요. 요쪽은 없죠? 요쪽이 왼쪽입니다. 요게 럽처 디스크예요. 요게 럽처 디스크고, 이거는 이제 횡 사진, 종과 횡이 있죠. 엑시알 사진이 있다고 하죠. 엑시알 사진. 이건 엑시알 사진인 거예요. 세지탈과 엑시알이란 말 알죠? 이건 엑시알 사진이고, 이게 럽처 디스크예요. 엄청 아파했죠. 왼쪽 다리가. 왼쪽 골반이랑 그런 거고. 요 사진이, 미안해요. 요 사진이 이제 세지탈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촌농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죠? 이게 꽉 박힌 거예요. 이게 이제 세지탈이고 아까 보여준 게 엑시알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뭘 했냐면은 내시경을 했어요. 자, 내시경을 해서 내시경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시경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신경이고, 요로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갑니다. 요로 들어가서, 요게 신경을 얘가, 요 녀석이 이렇게 뒤로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쵸?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요게 신경이, 요게 위에가 신경이고, 요거. 그 다음에 요는 좀 내릴게요. 미안해요. 요게 신경이고, 너무 열심히 빼고 있는데. 신경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랬더니, 그죠? 뭐 나오죠? 귀청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딱딱하게 덩어리라서 안 나와, 이게. 찝히지도 않고, 치면 들어가고, 요거. 치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나왔다가도, 이거 얼마나 딱딱하냐, 이게. 딱딱한 거죠, 그쵸? 저 딱딱해 보이죠? 요게 신경이 요게 위를 치고 있었던 거, 여기에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나왔었는데도 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또 못 빼요, 내가. 안 잡혀. 그래서 내가 성격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격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 이거. 그쵸? 안 나오니까. 화가 무지하게 나겠죠, 이거. 참냐고 힘들어, 이거. 여기 있죠, 여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바로 위에가 신경이고. 피 나고 막 난리가 나 있지. 어렵겠죠, 이거? 치울까? 하여튼 여기 나왔다, 얘. 그쵸, 이제. 근데도 안 집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거. 나오나 보다, 이제. 나왔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멍이 뻥 뚫렸죠, 저기. 없죠, 이제. 그리고 밑에서 이거 펄럭펄럭 거리는 거 보여요? 위아래로? 성격이 급해요. 이거 봐. 얼마나 빨리 하나 봐, 이거. 이거 지금 빨리 돌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도 또 천천히 할 땐 천천히 하네, 얘가. 그죠? 아직도 남았나? 자, 이제 조금 갔어요. 이건 빨리 돌린 건 아니고 내가 앞으로 민 거예요. 요쪽에 여기가 터진 거였죠. 알겠어요? 대략이라도. 뭐 이거는 동영상을 내시경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쪽 여기가 디스크고 아이고 이런 미안해요. 아이고 이거 싹쓸이네. 어떻게 하지? X요? 아 요거요? 아 요거 미안해요. 싹쓸이 이것도? 뭐야 이거? X
아이 참 이런. 그래서 다시 보여주네. 이게 이제 터진 거죠, 그렇죠? 요게. 근데 이게 찝으려 그러는데 안 나오죠. 다 나온 건데. 도로 들어가요 이게. 쏙 들어갔잖아. 이거. 그래서 한참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몇 분. 이거 20분, 토탈 시간은 20분인데 20분이면 굉장히 빨리 한 거긴 합니다. 안 빠져. 그죠? 요거 다시 돌아가 보니까 알겠죠? 어느 위치인지. 요거는 나온 구멍, 이거 보이죠? 조금 더 가볼까요? 이쪽 여기가 구멍이었던 거고 여기가 디스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MRI 상에서는 요 위치죠, 요 위치. 요게 아래쪽이니까 밑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아까 우리 MRI에서 봤어요. MRI에서 뭘 봤냐면 켜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 면 있죠, 아랫면. 그러니까 요게 2번 뼈의 어퍼인데 그 라인 아래로 내려와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아래 이게 어퍼 엔드 플레이트거든. 거기 아래쪽에 있죠. 요게 그쵸? 밑으로 터졌잖아. 그래서 아까 내시경상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재미없는 영화 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없어졌죠, 여기 있던 거? 맞아요? 응, 없어졌죠, 여기 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거 없어졌죠, 밑으로 내려와 있던 거. 맞아요? 대답을 좀 해주면. 네, 안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비교를 해줘야 되나? 비교가 안 되네. 비교 되죠? 요거 내리고 요렇게 해서 맞죠?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한 케이스고 요게 지금 레벨이 어디냐면 1번하고 2번 사이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분은 여기 밑에도 디스크가 있긴 해요. 밑에 1번하고 2번 내시경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어퍼 쪽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1, 2, 3, 3, 4 3, 4는 애매한데 1, 2번, 2, 3번을 해보는 게 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은 1, 2번이 문제가 뭐냐면 요게 요 위아래 요게 좁아요. 그래서 내시경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가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거는 약간 좀 의사들한테 발표해 주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은 4번하고 5번 사이인데, 한번 볼까요? 이분은 위로 터졌어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신경이고 요건 터진 거예요. 그럼 신경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납작하게. 이쪽이 오른쪽인 거예요. MRI 상에서. 엄청 아프겠죠? 이 높이가 어때요? 완전히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게 위로. 이 터진 거 보이죠? 원래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터져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횡으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 거죠. 이 사진. 요 신경이 눌리니까. 이게 지금 동그란 요 새칼색이라 그래서 동그란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캐널이에요. 근데 요 캐널의 라테랄 마진.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바깥쪽에 있는 거. 그거의 바깥쪽에 있죠, 디스크가. 여기다 선 그으면은 그거의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보통 디스크는 이 색을 누른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데 이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강글리온이 있어요. 신경절이라고 부르는 강글리온이 있다고.
강글리온이 제일 아픈 거예요. 거기에 통증이 다 모여 있어서 요 두껍게 보이죠? 왜 여기는 요게 연결된 걸 텐데 여기는 안 보이고 이렇게 두껍게 보일까? 그죠? 이 강글리온이 두꺼워요. 두 개가 만나서 두꺼워지니까. 여기에 신경,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다 모여 있다고. 그래서 요 신경절이 눌리면 환자들이 쩔뚝쩔뚝하고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요거는 위로 터진 거잖아요. 다시 볼까요? 아까는 아래로 터졌어요. 그쵸? 요거는 위로 터졌죠. 위로 터져도 강글리온이 눌리고 옆으로 터져도 눌리고 그래요. 아래로 터지면 잘 안 눌려요. 아래로 터지는 거는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 요게 있었죠? 그다가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없어졌죠? 그쵸? 얘는 있는데 여기 얘가 나타났잖아 이제. 얘가 꽉 눌렸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될까요? 조금 도톰하게 부어있죠? 우리 얻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붓죠. 이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내시경을 하면 좋아졌다고 하는데 워낙에 아팠던 환자들은 좋아졌다고 하죠. 엄청 좋아하죠. 그죠? 막 날아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환자분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리긴 해요. 그래요. 부어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저거 때문에 약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트옵. 이게 수술 후 사진도 없어졌죠? 여기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 있던 거예요. 근데 없어졌죠? 맞아요? 맞아요. 없어졌어요. 자, 요거를 재미가 없겠지만 한번 요거는 핵심만 여기는 여기요. 요 녀석이 요 위에 잠깐만. 여기 보면 여기 빨갛게 희미하게 뭐가 보이죠? 요거요. 그냥 보인다 그래야 돼 지금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게 신경이에요. 여기 쏙 들어간 거 요거 보여요? 요게 터진 거예요. 요게 그 MRI 상에서 보이던 파열된 디스크란 말이에요. 요게 강글리온이에요. 자, 좀 가볼게요. 자, 이제 나오죠. 자, 요 빼냈네. 벌써 빼냈네. 너무 빨리 빼낸 것 같은데. 아닌가? 저기 노란 거 보여요, 요거? 네. 잘 안 보이죠? 요게 럽처 디스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치우면 보여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살짝 보이는 거. 요게 신경이에요. 요거를 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를 건들면. 그러니까 이 아나토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지 그거를? 경험은 많으면 알긴 아는데 이렇게 팻이 있잖아요. 요 노란 거 있죠? 거품 같은 거. 스폰지처럼. 요게 팻인데 중요한 거는 신경 옆에는 팻이 있어요. 이런 팻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신경은 굉장히 소중한 애기 때문에 주위에 팻들이 이렇게 그거를 감싸고 있다고. 요거가 이제 럽처 디스크 일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좀 가볼게요. 요거 보이죠? 여기 명확하게 보이네. 요거가 신경이고 요거 보이죠? 오른쪽에 나왔다. 이게 운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요 신경 보이죠, 이제? 좀 더 가볼까요? 아직도 꽤 남아있어요.
끝난 것 같지만 저기 아직 남아있다. 요게 신경이 이제 떠 있죠? 이거 보이죠 이제? 이거 둥둥 떴잖아. 여기 틈이 생겼죠? 꽉 누르다가 여기 틈이 생겼잖아. 좀 가보면 이렇게. 요게 이제 신경이고 여기가 비었죠. 여기가 꽉 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동굴이 디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직 남아있죠? 저 안에 허연 거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거 보이죠? 이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저거 다 했는지 하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보여요. 이렇게. 오케이. 안 나오면 화가 많이 나요, 이거. 그러겠죠? 귀청 파봤어요? 그 귀청 파본다 귀청 안 나오면 화나잖아. 아닌가? 확 열고 싶은데 열지도 못하고 해결은 해야 되고 안 하면 환자를 하고 나서 너무 아프다 그럴 거고 이거 안 빼면 어떻게 될까 이거 그쵸? 남아있죠 이거 남아있잖아요 이것도 한 18분 동안 했네요. 엄청 빨리 한 거긴 해요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하니까 뭐 그죠? 성격이 급한가? 계속 나오죠? 아직도 있죠 저거 허연 거. 이거 다 지금 디스크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저거를 과연 저 안에도 있는데 다 뺍니다 이제 결국은. 다 빼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주저앉은 게 커요. 주저앉은 게. 이 주저앉은 거를 신경 스코프를 집어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시경 환자를 제일 많이 보니까 물리치료실에서도 그렇고 도수치료실에서도 그렇고 또 병실에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푸는 거예요. 이게 왜 주저앉으면 왜 어렵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가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그렇지. 불 켜. 고마워.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게 떠 있으면은 괜찮잖아요. 그쵸? 들어가기가 괜찮은데 이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없잖아. 스코프 생각보다 두껍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케이스 다 옆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옆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만나는 게 없어요. 여기에 특별히 뼈나 인대를 만나지 않으니까 수면 마취로 하는 거죠 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는 단방향 내시경 중에 뒤로 하는 것도 있어요. 뒤로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권 원장님이 하시고 계시죠. 이쪽으로 하는 거는 뒤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뼈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해야 되지. 뼈를 가는데 그냥 재워놓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뒤로 할 때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거는 만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옆으로 할 때는 신경이 이게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게 뒤로 할 때는 뼈만 터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권 원장님이 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어디 가서 박 원장님 무시하던데요. 이러면 안 돼. 이 뼈를 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갈면 신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고 젖히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끔 하는 현미경 수술이 있죠. 현미경으로 수술하잖아요. 가끔. 그런 환자들하고 해부학적 구조가 같아요. 접근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배우기 쉽겠지. 그러면 양방향은 뭐냐 이제 양방향. 요새 보면은 버스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다른 병원 홈페이지 보면 양방향 내시경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 있죠 지금. 거의 뭐 척추는 다 내시경으로 한다 이거지. 내시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근데? 먹는 거야? 아니요. 아 이거 지우는 거?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고. 양방향. 그러면 하나는 단방향인가? 단방향. 이렇게. 양방향과 단방향은 뭐냐 이거죠. 양방향은 두 개의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야. 방향이 두 개다 이렇게. 피부를 두 개를 절개를 해서 하는 거고. 얘는 하나만 절개해서 내시경을 밀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시경 안에 렌즈가 여기 있고 워킹 존이 여기에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이리게이션이라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돼 있는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로 돼 있는지 이거는 미안해요. 내가 얘는 하나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이 여기인 거고 얘는 아예 하나가 작업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다 내시경인 거예요. 두 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보면서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어쨌든 하는 인디케이션은 비슷해요. 하는 인디케이션은 비슷해요. 사람 막 요즘 학회가 막 싸워요. 그냥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동영상은 뭐지? 그거는 이스코프로 하긴 해요. 근데 요거보다 작은 걸로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얘네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뭐라고 붙이냐면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하는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 쭉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고난도 내시경, 고난도 단방향 내시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고난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들이 고난도라고 어렵다 이거지.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 그거는 얘네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지? 이게 들어갈 때 이 신경을 비껴가야 되는 거지. 이미 들어갈 때 이 신경을 비껴가야 되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림자를 보고 얘를 비껴서 넣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난이도가 높다 이거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는 모양이 얘와 얘는 아까 뭐라 그랬지? 해부학적 구조랑 같다 그랬잖아요. 해부학적 구조가 우리가 흔히 보던 해부학적 구조인 거예요, 그냥. 근데 얘는 처음 보는 구조인 거예요. 옆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옆으로 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열고도. 그러니까 처음 보는 뷰인 거지, 배울 때.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요, 저게. 거의 2, 3년 넘게 걸려요. 이게 2, 3년 넘게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은 하다가 포기합니다. 예,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이게. 이 신경을 한번 치면은 이 신경을 한번 쳐가지고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잘 안 생기는 거지. 배우는 동안에도. 해부학적 구조가 같으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해도 오픈해서 수술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서전이. 이것도 배우는 동안에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게 쉽죠. 그래서 요즘에 양방향 내시경 이거를 이제 척추하는 병원들이 엄청 밀고 있는 거죠. 그죠? 버스에도 양방향 내시경 막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와 얘는 그러면 인디케이션이 다를까? 조금 달라요. 얘는 고난도 얘는 대부분 그냥 순수 디스크 파열해서 아픈 거를 주로 하는 거고 얘는
디스크 파열도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해부학적 구조가 같으니까 뒤로 열고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근데 또 하나 미는 게 뭐냐면 요즘에 환자가 나이가 어떻게 돼? 많아졌어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협착증 환자가 많아졌지. 협착증 환자가 많아졌어요. 협착증이라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도 올 수 있지만 양쪽 방향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다 그려도 되나요? 이 안에서 하는 게 좋죠. 밑에 걸 지울게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여기 신경이 있고 이 신경을 이렇게 뒤에서 싸고 있는 관절이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신경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요 나가는 거를 가지신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신경공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를 신경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경관. 아까 신경절은 여기에 여기 신경절. 신경절은 이제 이쪽으로 터진 애들. 아까도 다 요쪽 근처로 터진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여기 신경관협착증, 신경공협착증 여기를 신경공이라고 하고 신경관협착증, 신경공협착증. 어떤 근데 협착은 한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신경이 이게 이렇게 꽉 끼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 협착증이 있대 그러면 신경관 협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공 협착도 있어요. 한쪽만 그런 거. 원래 양쪽도 올 수 있고 신경관 협착이 심하면 신경공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신경관 협착을 할 때 단방향 아까 제가 했던 이렇게 고난도 내시경은 일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 관절 뒤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아무리 잘해도 이 뒤쪽은 볼 수가 없어요. 여기를 쳐내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거는 옆으로 안 되는 거죠. 협착이 심한 사람은. 무조건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우리 권 원장님이 많이 하는 거는 뒤로 들어가서 이쪽을 제거하고 여기를 제거하고 내시경을 이렇게 틀면 저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 거예요. 구멍 하나 뚫어놓고 양쪽을 다 제거하는 거지. 뒤쪽 부분을. 물론 앞쪽 디스크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목표죠, 사실은. 왜냐면 신경관 협착에 온 디스크 협착증은 열고 들어가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 뼈를 이렇게 떼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해도 되고. 근데 절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구멍 뚫어서 하는 게 낫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양방향 구멍을 2개를 뚫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협착증 환자가 많아졌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환자를 타겟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양방향 내시경. 오늘 협착증. 그 왜 양방향을 하지? 단방향을 안 하고? 구멍이 하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하기가 더 용이해요. 작업하는 기구가 더 커. 그럼 확실히 편하겠죠. 그잖아요. 그치? 또 제거하기도 원활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방향을 많이 하고 단방향이 점점 죽고 있어요. 이거를 많이 해야지. 대부분 들어가면 다 저거예요. 어떤 병원이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양방향이라고. 그래서 이 양방향 내시경으로 뭐 여러 가지 단방향도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양방향 내시경이 요즘 대세다. 근데 이 대세라는 게 저게 특별한 장점을 갖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거를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대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잘하면 더 나은 거고, 옆으로 해서 이거를 제거하면 더 좋은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환자들이 아픈 거 있잖아, 아픈 거. 근데 디스크, 이게 협착증 있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견뎌요, 이거. 오랫동안. 근데 이제 협착이 있다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더 좁아진 경우 있죠? 그런 건 못 참아요. 그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으로, 그러면 원장님 협착이 많다 그래. 협착증 환자가 많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도 그거를 내시경을 3명 했나 4분 했나? 그러니까 어쨌든 왜 옆으로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치? 협착증 환자가 더 많다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디스크 파열이 더 많아요. 디스크 파열이 훨씬 많고, 협착증 환자가 늘었다는 거지. 이 협착증 환자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 더 많은 게 아니라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파열을 옆으로 고난도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파열도 하고 협착도 하고.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고난도 내시경은 하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배우려고 하진 않으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배우는데.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경 한번 치면 못하는 거야, 이제. 겁나서 못해, 겁나서. 이게 뭐 똑같지 않을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는 21세기 병원하고 우리가 하고 있을 걸 아마?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21세기는 어쨌든 뭐 제가 2008년에 오픈하고 그 가르쳐주는 후배들이 거기다 뿌리를 남겨놓은 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마취를 예전에 척추 마취를 했었거든. 척추 마취, 부부 마취 알죠? 척추 마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척추 마취를 하고 있더라고.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척추 마취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면 마취를 하는 거고. 네, 수면 마취로도 충분해요. 되거든 이게.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수면 마취를 하려면 장점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낫겠죠? 그죠? 이게 당연히 낫겠지. 근데 이거는 한 30분 내에 끝내야 돼. 1시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면 마취. 하려면 하는데. 그죠? 차라리 척추 마취 하는 게. 그 다음에 어려운 부위.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밀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환자가 가만히 있어요. 엄청 움직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척추 마취 단점이에요. 이거 척추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끝내야 돼. 못하고. 하다가 끝내야 돼. 환자가 막 움직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그게 가만히, 이게 동영상 사진이 가만히 있잖아. 환자가 움직이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움직이게 해야 돼, 자기가. 되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수면 마취를 하려면. 어려운 부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척추 구조물 중에 디스크가 있고, 여기 신경이 있고, 아까 이렇게 관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 신경 디스크는 핵이 있고 수핵이라 그래요. 핵이 있고 주위를 섬유륜이라는 인대가 싸고 있어요. 그리고 요 요게 디스크 수핵이 이렇게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막고 있는 애가 있어요. 조물주가 처음에 만들 때 막 튀어나와도 끄떡 안 하게 하려고. 막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막고 있는 막이 머리 저 꼭대기부터 경추 1번
위쪽부터 경추 2번이 이렇게 생겼고 경추 1번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알아요 이거? 알죠? 2번, 경추 1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이렇게 4번 쭉 내려오는데 경추가 몇 개?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추가 4개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뒤쪽에 이쪽이 입이에요. 입. 응? 이쪽이 등이고 이쪽이 그러면 앞이겠죠? 앞. 맞지? 그럼 여기 이 앞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인대가 쭉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거를 ALL 이렇게 불러요. 안테리어 앞쪽 롱기튜디널. 이거 이렇게 내려온 걸 롱기튜디널이라고 하죠. 리가먼트. 뒤쪽에 또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쭉 내려와요. 밑에까지 꼬리뼈까지. 이거를 PLL 포스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먼트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지? 후종인대라고 그러나요? 뒤쪽에 있는 롱기튜디널 인대. 그쵸? 이게 후종인대라고 들어봤지? 이게 후종인대 이게. 그걸 이렇게 횡으로 4번하고 5번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신경이 있는 거고 요 뒤에 관절 이렇게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뭐가 있다고? 이거. 요거를 요렇게 눕히면 되는 거잖아.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엄청 중요한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신경은 뼈하고 직접 맞다면 실일 수 있어요. 실이다. 왜? 온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 뼈는 추우면 차가워질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도. 그래서 이 뼈와 신경 사이는 항상 뭔가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옐로우 리가먼트. 황색 인대라 그러지. 들어봤죠? 황색 옐로우 리가먼트 인대. 이렇게. 협착증의 기본 제일 많이 이 원인이 되는 게 황색인대 비후증. 그러다 비후증 붙이면 돼. 황색인대 비후증이 협착증을 제일 많이 일으켜요. 자, 요걸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렸을까? 이 중에 건드리면 아픈 구조물이 있어요. 자, 빨리 찍어봐요. 황색인대 아프다. 오케이. 또 한 표. 건드리면 아픈 구조물이 있어요. 뭘까요? 뼈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오래. 내가 하나 했어요. 또 뭐가 아플까요? 응? 뭐? 신경. 그렇지. 신경. 또? 수액? 섬유류? 후종인데? 예, 좋아요. 물론 조금씩 아플 텐데 제일 아픈 게 이제 섬유류. 엄청 아프고 그 다음에 후종인데. 별표를 칠게요. 뼈는 당연한 거고 황색인데 별로 안 아파요. 신경은 신경막이 아파요. 신경 안에는 안 아파요. 눌려서 아픈데 물론 눌리면 되지. 딱 때리면 아프겠지. 근데 안에 이렇게 자르거나 이럴 때 안 아파요. 거기에 관련된 방사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프다고 해. 신경은 둘째. 그러면 디스크가 터질 때 뭘 건드리지? 섬유륜을 건드려요. 엄청 아프죠. 그 다음에 섬유륜을 뚫고 나오면 이 디스크는 신경까지 가야 돼. 지금 이 신경을 혼내주고 싶어. 자, 뭘 건드려야 돼요? 후종인대를 지나야죠. PLL. 요거 PLL이라고 그랬잖아. 후종인대. 후종인대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섬유는 아프고 후종인대 아프고
그 다음에 신경 치니까 아픈 거예요. 황색인대는 별로 안 아파요. 얘는 단지 그냥 이 뼈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수면 마취를 할 때 뭘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섬유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후종인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뼈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조건이 붙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아직도 잘 하는 병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신 마취하면은, 척추 마취하면은 위험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하라 그래도 내가 신경을 치고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확인해야 돼. 그래서 수면 마취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환자 중에 병동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뭐 우리가 케어할 때, 그러면 케어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시경하고 올라갔어요, 병동에. 근데 환자를 이러고 3시간 동안 다 이렇게 환자는 죽으려고 그래. 막 다리도 저리고 팔도 저리고. 허리 내시경 한 데는 안 아픈데 팔다리가 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자세를 이렇게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시면서 왜 그러고 계세요? 했더니 이러고 있으라 그랬대. 벽에는 어디야? 벽에도 믿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목 아프지? 목이 너무 아프다고 환자는 막. 그래서 내가 옆으로 도세요. 근데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죠. 간호사가 움직이지 말라던데? 제가 주치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사람은 딱 본인이 맨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그 임프레션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딱 왔는데 막 이런데 막 돌봐주는 사람이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 말을 완전히 첩석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거는 어떤 경우에요? 스파이널 했을 때잖아. 척추 마취했을 때. 그렇죠? 척추 마취했을 때 고개를 들지 말고 그냥 고개를 자꾸 들까봐 바로 누워있으라고 하는 거죠. 돌면서 자꾸 들까봐.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수면 마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그치? 그 다음에 권 원장님이 할 때도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관절외과. 그 다음에 간혹 권 원장님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척추 마취를 할 때는 왜 고개를 들면 안 됩니까? 오늘은 수술방이 없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수술방이 있으면은 이제 수술 쪽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왜 고개를 들면 안 되지? 두통이 와요. 왜 와요? 타고 올라가요. 어디로? 머리로요? 머리로. 맞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이제 알아야 돼.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그지? 머리를 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척추 마취를 한다는 거는, 요 신경이 있고, 요거를 이렇게 관절에 싸고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싸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해요?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늘을 여기다, 여기가 경막외예요. 경막외 마취도 있어요. 경막은 요 신경을 싸고 있는 걸 경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막 바깥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척추 마취는 이 안쪽에다가 약물을 주는 거예요. 경막 안에다가. 그러니까 요 경막을 뚫어. 요 뚫으면은 요 신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막 안에는 신경이 있겠지.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척수액이 있단 말이에요. 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 안에는. 척수액이 흘러요. 척수액이 머리부터 쭉 가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거든. 머리 CT 보면은 벤트리클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머리 CT 이렇게 찍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나비 모양의 이런 게 있다고요.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뇌실.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뭐 뇌실 중에 만든 게 서드 벤트리클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쭉 이 척추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청소하고 있는 거겠지? 그죠? 청소하겠죠? 얘가 왜 만들어지겠어요? 보호하려고. 근데 이제 이 경막 안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척수 마취를 시켜요. 그럼 마취를 시키면 환자가 이렇게 눕혀놓죠. 옆으로, 패드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죠. 똑바로. 그 다음에 너무 뒤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뒤로 해놓으면 마취를 한 게 위로 올라오면 마취가 이 흉추 위로 확 올라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치? 호흡을 못 쉬겠죠. 호흡을 왜 못 쉴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호흡은 이 호흡 중추에서 숨을 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 중추가 나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그죠? 근데 호흡 중추는 있는데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쉴까요? 횡격막이 올라가야 되고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해줘야 돼. 횡격막. 이거는 플래닝 너브라고 그 신경이 살아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뭐 이 갈비뼈 사이의 근육, 이게 근육이 살아야 돼. 그래서 얘가 근육이 이렇게 늘려줘야지 폐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크게는 호흡 중추가 있어야 되고 횡격막이 움직여야 되고 근육, 쉽게 얘기해서 갈비뼈 사이 근육이나 갈비뼈 이런 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만큼 올라오면 근육이 마비가 되겠죠. 그럼 지치겠지. 그죠? 숨을 쉬다가 이제 이 가슴을 팽창시키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감각이 없어지면 운동신경도 감각신경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 조금 쉬다가 숨을 멈추는 거예요. 횡격막 갖고는 안 되거든. 횡격막은 좀 더 위에긴 해요. 경추까지 올라와야 돼.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취한다고 뒤로 하지 않고 머리를 세우는 거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여기다가 약물을 주입했는데 이게 많이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그렇죠? 이게 끝까지 못 올라올 거 아니야? 이건 상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원장님 계속 그러면 이 상태로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약이 이제 거기서 고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지나면 뭐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흐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를 뚫으면 약이 여기 신경을 따라서 신경관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여기를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가 뭘까?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얇은 거를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두꺼운 걸 썼었어요. 그래서 구멍이 크게 뚫려. 그래서 보통 6시간 정도 누워키나요? 요즘도? 그죠? 구멍이 뚫렸어요. 분명히 뚫었어요. 그죠? 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주 압력이 높진 않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와봤자 조금씩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머리가 들거나 이렇게 몸이 쓰면은 프레셔가 아래로 가겠지. 물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구멍이 나가는 양이 많아지면 구멍이 더 벌어지든지 하여튼 막히지 않겠죠. 그지? 그럼 막히지 않으면 계속 글로 나와요. 평생 누워있으면 괜찮아. 안 막혀도. 근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 일로 자꾸 이렇게 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뇌압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위가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이포텐션이죠. 하이포텐션. 이 CSF, 이 경막으로 이게 빠져나가서 뇌 쪽에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로 쏠려요. 뇌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낮아지면서. 압력이 올라갈 때도 두통이 생기지만 낮아질 때도 두통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올라가서 두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고, 만약에 6시간 지났는데 일어났는데 두통이 있으면 더 눕혀놓겠죠. 그치? 밤새도록 눕혀놓자. 그래도 아프면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패치를 냅니다.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피 같은 걸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쏴주는 거야. 압력을 높게 해주는 거지. 구멍 있는 데다가. 경막 있지? 경막 외에 여기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두툼한 패드를 대주는 거야. 피 같은 걸로. 딴 걸로 되는 거보다 피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가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우리가 경추신경 주사치료도 해요. 그죠? 허리도 주사치료 하듯이. 그때 이제 요거 뚫으면은, 요즘은 없죠. 잘 안 하니까. 그거 뚫으면 며칠씩 입원한 사람이 있었어요. 3, 4일씩. 엄청 아파하죠. 바로 여기서 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취를 하면은 6시간 눕혀놓는 이유가 저희가 뚫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수면 마취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막 움직여도 되는 거야. 벽에 베져도 되고 다 해줘도 돼. 근데 그럼 왜 거기 보니까 원장님 그거 못 움직이게 환자 잘 못 움직이지 않게 해놨던데? 그거는 수면이 다 안 깼을까 봐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를 디스크를 뗐으니까 좀 안정하는 게 낫고, 왜냐면 혈종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또 수면이 다 안 깬 상태에서 하다가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지 이런 의미하고 좀 다르다 이거야. 환자 케어할 때 저기 잘 알아야 돼 이거. 그쵸? 기억나요? 본인은 아니었나요? 본인도 그런 적 있어요? 네. 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왜 수술하고 이 병동에서 노티 올 때 수술 후에 해모박에 얼마나 나왔는지를 자꾸 물어보냐 이거죠. 그렇죠? 해모박이 얼마나 나왔는지 자꾸 물어보는 이유. 물론 중요하지. 당연히 얼마나 이제 물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가끔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볼까요? 경추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경추나 그 현미경 수술이나 이런 거는 출혈이 많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우리 수술할 때 유압술, 예를 들어서 4, 5번을 이렇게 핀을 받고 여기다가 인공 디스크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유압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꽤 많잖아요, 우리가. 그치? 허리 수술 중에 꽤 많은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 수술을 할 때 이제 여기다가 피주머니를 넣거든요. 피주머니. 그래서 피주머니를 달고 물리치료를 가거나 또는 뭐 어디를 가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당연할 수는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제 당연하지, 그지? 피주머니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수술하고 수술 후에 한 5시간 만에 어떤 부주의로 제거가 됐다. 빠져버렸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 환자는?
그냥 뭐 자세히 잘 보기만 하면 될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이 수술을, 이런 수술을 할 때, 이게 이제 수술, 하나의 단일 수술로는 제일 큰 수술 중에 하나죠. 허리 수술 중에는. 왜냐하면, 아까 또 그리면 이게 디스크, 여기가 신경, 이렇게, 아이고, 자꾸 이렇게 관절이 있죠. 이 수술의 기본은 이 관절 뒤쪽을 떼는 수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쥐가 없어요. 쥐가 없다고요. 이렇게. 이 쥐가 없어요.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을 보호하는 걸 우리가 뗐는데 여기가 없으면은 여기 이런 뼈 같은 데서 또는 이런 데서 막 혈관들이 막 피가 새가지고 여기에 피가 고이겠죠. 이게 피가 고여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배액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꾸 고이면 이게 신경을 누르겠죠. 그러니까 마비가 오는 거지. 허리 수술이나 모두 이 척추 수술은 이거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수술 잘 끝났는데 피주머니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막히어내서 이게 이렇게 피가 차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양쪽에 마비가 왔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집에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뭐 바로 열어서 다시 끼는 경우도 있고 보고 마비가 오는 걸로 느껴지면 바로 환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위급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밤새가 뭐 한 3일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주머니는. 그래서 피주머니가 첫날 뭐 400이 나왔다. 그래? 둘째 날은 200이요. 그래? 그 다음 날은 한 100여. 이렇게. 그 다음에 70여. 이렇게 줄어줘야 돼, 계속.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400 나왔다가 그 다음날 500이 나왔어요. 이거는 들어가서 다시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날 700이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주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400에서 500으로 넘어가는 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어쨌든 이렇게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았죠. 선생님마다 다르긴 한데 100cc 이하면은 뽑자. 왜요? 선생님 그 다 뽑은 다음에 저기 10cc 정도 나올 때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래 꽂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지?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여기 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오래 꽂아 놓으면 어떤 일이 오면 이게 균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거야. 100cc 하면 뽑자. 그래가지고 90cc 이러면 이제 아침에 원장님 90cc 나왔어요. 그러면 야 이거 오후에 뽑자 이러는. 어느 때는 뭐 뽑으라 그러고 어느 때는 오후에 뽑으라 그러고 원장님 변덕이 심하구나 이게 아니고 오후에 뽑는 게 나은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이 자체로도 배지가 돼요 균에. 그리고 회복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또 오래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고민인 거지. 언제 이거를 뽑을 거냐. 그래서 피주머니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청 중요하니까. 이 양하고 또 뭐가 연관이 돼 있죠? 이게 많이 나오면 또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아니, 이제 척수액은 이제 안에서 상관없는데요. 아이오. 피가 많이 나오면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관계가 있는 거지. 피가 많이 나오면 볼륨이 적어지니까 소변이 적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변량 얼마냐. 들어간 거, 환자한테 들어간 양을 인테이크, 그쵸? 들어간 양이 얼만큼이냐. 그 다음에 아웃풋. 나온 건 얼마냐? 이걸 계속 물어보고
해부학 얼마 나왔어를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게 뭐가 있지? 뭘 물어본다고요? 헤모글로빈을 물어보지. 혹시 이게 수술 전에 12였는데 해모박 400 나오고 소변 안 나오면서 8까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수혈해야지. 피가 모자르다는 뜻이야, 몸에. 물론 수술방에서도 수술실 간호사가 그거를 다 재요. 우리가 이리게이션 한 양과 피 양과 버린 양. 그걸 다 꼼꼼하게 다 잰다고. 심지어는 이제 꺼즈를 많이 쓰는 선생님이 있고 꺼즈를 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꺼즈를 많이 쓰면 꺼즈 무게도 잰다고. 꺼즈 무게, 그 무게가 꺼즈가 하나가 10g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100g이다. 그러면 90g이잖아요. 90cc 나온 거지 여기. 그래서 피를 많이 내면서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수술을 오래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거야. 수술을 오래 하면 오래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피는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술 시간은 짧은 게 좋죠. 아무래도 똑같이 수술할 거면 출혈 때문에. 이게 출혈하고 전쟁인 거죠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출혈 많으면은 수혈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생기지? 좀 어려운 건데 DIC라고. 요거는 찾아봐요. 이건 얘기하면 너무 길어. 나도 너무 어려워. 저거는 DIC 오면 이제 피도 안 멈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 끝나고 우리가 꼭 환자를 옮길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 환자 의식은 괜찮은지, 그죠? 의식을 볼 거 아니에요. 의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의식, 그죠? 그 다음이 라인이에요. 플루이드 라인 정리를 해야 돼 반드시. 플루이드 라인 또 여기 것도 라인이잖아 이거. 해모박도 라인. 그 다음에 소변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환자를 배드를 옮기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도 이거예요. 빠질 수 있으니까. 왜? 이만큼 중요한 이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환자가 왔어요. 환자 옮길 때 주치의나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꼭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거들진 않더라도 라인 봐라 그런다고. 꼭 그 얘기는 반드시 해요 옆에서. 그리고 지가 막 이렇게 해. 환자는 옮기는 건 안 도와줘도 라인은 막 신경 쓴다고 막 해보고 어딨니 막 이러면서 그죠? 옮기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IV 라인, 폴리, 그 다음에 해모막 라인. 엄청 중요한 거야. 빠지면 큰일이니까. 수술 끝나자마자 이거 했는데 해모막 이렇게 폭 해가지고 쑥 빠지면 다시 들어가야 돼.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병동에서 그 환자 케어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10몇 년 동안. 근데 실제로 생겨요 그게. 실제로 생긴다고. 해모박이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 잘못해야지.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해모박이 안 나와서. 그죠? 해모박이 안 나와서 나온 게 거의 제로. 그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는 또는 우리 외래도 혹시 그런 노티가 오거나 본인이 봤으면 반드시 노티해야 돼요. 원장님한테 주치의한테 원장님 또는 선생님 이거 해모박이 안 나와요. 네 와서 봐.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와서 보라는 얘기는 못해도 그 얘기는 해줘야 돼. 혹시 외래로도 그런 노티가 오면 꼭 얘기를 해야 돼. 가서 봐야 돼. 풀든지 다시 넣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해모박이 안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해. 하루 종일 놔둬가지고 가끔 마비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 생긴다고. 엄청 중요한 환자 케어할 때.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실 라인 달고는 안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달고 오면 엄청 신경 써요. 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뺐을 텐데. 그지?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수술실에서 연락 왔는데 혹시 5시 환자 준비해도 되나요? 다 좋아하네. 20분에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하고 가자. 하나만. 다시 20분은 너무 늦는데. 자, 수술 후에 기침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무기폐와 폐렴을 방지하고. 그렇죠. 근데 전신마취랑 왜 무기폐가 왜 오는 거지? 척추마취한 사람한테 기침을 하라고 하진 않죠. 전신마취 한번 하라 하잖아요. 그쵸? 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전신마취하고 나면은 기침을 많이 해야 된다. 가래가 많이 끓어서 그래? 가래 때문인가? 전신마취하면은 전신마취한다. 마취하면은 가래를 뱉으라고 한다. 가래를 뱉으라고 한다. 이거 흔한 거 아니야, 그쵸?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또는 또 이 가래 뱉는 거 말고 또 부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인스피로미터죠? 이거를 불게 하든지 하여튼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자꾸 시켜요, 그죠? 왜 시키죠, 이거? 왜 전신마취 하면 하는 거잖아. 이거 우리 저 병동에서 혹시 척추마취 하는 사람도 이거 시키나요? 안 시키죠? 그럼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 전신마취 하면. 알아요? 패도 마취해서. 오, 패도 마취해서. 오케이. 또. 물론 이건 마취과 선생님이 얘기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패라는 애들이 이렇게 가거든. 그쵸? 막 이렇게 끝까지 가겠죠? 여기 이렇게 요 끝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몽골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포도송이처럼? 그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 하겠죠. 우리가 지금 숨을 들였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신마취라는 거는 뭐예요? 전신을 마취했으니까 폐도 마취가 되죠. 그러면 폐 마취되면 숨을 못 쉬니까 우리가 뭘 해요, 여기다가? 그렇지. 인공호흡을 하죠.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전신마취는. 그렇죠? 인공호흡기는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와 자발호흡이 없는 경우로 나뉘죠. 근데 자발호흡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약해.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인공호흡기를 달아도 어시스트 하는 걸 달아요. 그러면 전신마취는요? 자발호흡이 없어요. 만들진 않아요. 이게 자발호흡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숨을 아예 못 쉬는 거라고. 그죠? 마취를 해서 호흡증후군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발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한 몇 시간을. 그러고 나서 이제 인공호흡을 깨운단 말이야. 회복제를 주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자가 뭐 이렇게 눈도 뜨면서 막 소리도 이렇게 지르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호흡도 생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럼 호흡기를 확 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가 누가 펴야 돼, 이거? 그 전까지는 폐를 펴줬잖아, 기계가. 근데 호흡기 확 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숨을 안 쉬면? 눈은 떴는데 호흡이 약하면 어떻게 돼, 폐가? 공기가. 완전히 안 편지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기계가 세게 이렇게 해주다가 의식이 다 깼다고 그래가지고 전제를 해보자고. 의식이 다 깼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뗐어요. 그럼 이제 양압을 주는 게 없어졌잖아. 그러면 누가 양압을 줘야 돼? 지금 우리가 숨 쉬듯이 본인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해.
뭐 나이가 먹었든 드셨든 간에 드셔서 이 근육이 약하든 아니 뭐 어떤 원인이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약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폐가 다 안 펴지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다 안 펴지면 무기폐지 뭐 그게. 무기폐. 그죠? 무기폐가 되면 뭐지? 이게 공기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어느 일부분에 공기가 없다는 뜻이야.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부위가 다 안 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공기가 있어야 될 곳에 공기가 없으면 물이 생깁니다. 여기가 염증이 생긴대, 염증. 물이 생기면은 염증이 생겨. 여기 공기 중에 균도 많은데, 그치?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걔가 그거를 먹잇감 삼아가지고 막 번식하겠지. 그러면 염증이 이게 뭐예요? 폐렴이잖아. 그쵸? 근데 그러면 가래가 많기 때문에 기침을 시키나? 네, 그래서 그런 거지. 기침을 시킬 때는 콜록콜록은 안 된다. 가래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래도 끼지만 가래 때문에 이게 기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신마취 했을 때 기침은 이게 크게 해야 돼. 크게. 그래서 폐를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가래를 뱉으세요. 크게. 그래서 보통 호랑이가 이렇게 울부짖는 이렇게 이런 식의 기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시키라 했더니 기침하세요. 해봐요. 이거 안 되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흥을 못해. 나이 드신 분들이 잘. 그죠?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고 또 이것도 자꾸 시키는 거죠. 하시라고. 왜냐면 이게 펴져야 되거든. 폐가 안 펴지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 오니까 폐렴이 오면 어떻게 돼? 열이 나겠죠? 그치? 열이 나면 컨디션이 뚝 떨어지겠죠? 컨디션이 나빠지면 이거 어디로 가? 상처 컨디션도 나빠지면 여기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상처 염증이 생기면은 이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래를 뱉는 거다. 뱉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폐를 자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어. 3일, 5일, 7일 이렇게 지나가. 1일에서 3, 4일 여기 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꾸 누가 발로 차는 것 같아. 그만하라고. 나도 가야 되니까. 수술했어. 3일 그 다음 날 한 이틀까지 열이 나요. 그러면 무슨 오도를 내죠? 사실은 CRP는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기준 때문에 내는 거고 체스트 찍어보자 그러는 거. 왜? 상처를 못 보기 때문에? 아니요. 상처 감염은 여기서 생겨요. 상처 때문에 열은 여기서 나는 거야. 여기는 상처 때문에 열이 안 나. 이때 열이 나잖아? 가슴. 뭐? 어디 갔어? 무기표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바로 인스피렌트 밑에. 어디? 여기래. 이거 때문에 체스트 찍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체스트 정상 그러면 뭐지? 그런 거죠. 체스트가 정상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영상은 우리가 증상이나 이런 게 가래가 막 끓고 해서 체스트 이렇게 가슴살 찍으면 금방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조금 뒤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다 좋아졌어요. 이제 나 다 좋아졌는데 내 거 가서 사진 찍었더니 아직도 남았대요. 난 증상 하나도 없거든. 뒤에 쫓아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열이 난다 그러면 주치의가 담당 간호사한테 막 뭐라 하죠. 시키라고 그러고 막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도대체. 무기폐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 적극적으로 가서 막 기침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좀 두들겨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면 열 떨어지거든 실제로. 열은 수술 부위의 상처가 있으면 여기에요.
3일까지는 좀 애매한데 1, 2일 안에 생기는 건 대부분 무기폐. 이 전신마취 후유증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마취한 환자들은 첫날 둘째 날 열이 안 나잖아. 열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지? 척추마취한 사람들은 열이 잘 안 난다고. 전신마취한 사람들. 그리고 또 수술 시간이 긴 경우. 짧은 경우는 이제 또 금방 회복되는데 긴 경우. 오랫동안 자발호흡이 없어서 기계호흡을 시켰던 경우. 그 기계호흡을 그 양압이나 압력을 그 환자가 평소에 쉬었던 거랑 아마 비슷하게 해주는 게 좋을걸요. 너무 세게 해주면 그 후에 숨 쉴 때 그 정도 압력을 안 해주면은 이 폐포들이 거기에 적응돼서 아마 무기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 너무 약하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거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이 전신마취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이거 잘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전신마취를 했을 경우 물론 다른 마취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이 가래뱉고 이런 기침하는 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진짜 질문 이제 나도 내려가야 되니까. 없어요 질문? 강의가 되게 완벽했다는 뜻이야? 아니면 엉망진창이었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완벽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별거 아닌 내용을 너무 오랫동안 얘기한 면이 있긴 한데 여러분한테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언제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금방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했을 때 왜 기침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준은 아니야. 이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 만나는 그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 이게. 근데 너무나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모든 환자한테 가래가 나오면 가래를 뱉어야 되고 인스피로미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래 그랬을 때 애매한. 그쵸? 애매한. 그죠? 실제로 내가 계속 시키고 있었어. 하루에도 몇 명씩 시키고 있었는데 왜 그러고 있었지? 열 날까봐? 그냥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이런 기전 때문에 이게 뭐 간단하게 제가 썼긴 했지만 저런 기전 때문에 생긴다는 거를 사실은 정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게 항상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 원인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요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해요. 우리가 의학적인 거와 다르게 모든 사물이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물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 아스팔트를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스팔트가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떻게 깔려 있는지 어떤 성분으로 깔려 있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아는 사람과 그냥 달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심지어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왠지 왜 그걸 알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지. 우리가 타이어도 아마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걸 알면은 아마 타이어도 어느 정도 되면 펑크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더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좀 있을 거야. 그 집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만약에 시멘트로 되어 있다. 그럼 더 빨리 닳겠죠? 그죠? 시멘트는 타이어가 빨리 닳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정도 닳아져 있으면 바꿔야 돼. 왜냐하면 터질 수 있으니까. 시멘트를 달려야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올라가서 내일부터 전신마취된 환자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 열심히 시킬 수 있어요.
보라고. 내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환자를 보는 그 태도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 영양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분이 건강에 좋다. 예를 들어서 당뇨에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를 요리할 때 태도가 달라지겠죠. 당뇨 환자한테 이걸 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요리사와 그러니까 그 영양사님과 당뇨에는 이게 이러이러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영양사님은 분명히 그 재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억지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죠. 우리 운동치료실도 그렇고 물리치료실도 그렇고 이게 충격파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충격파를 했어. 근데 환자는 자꾸 와. 근데 이 충격파가 왜 좋은지 아는 물리치료사랑 그냥 충격파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야. 환자가 좋다고 하네? 이게 좋네? 그냥 그러고 많은 사람은 다를 거예요. 치는 감도 다르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이 통증이 있어서 이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더 세게 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걸 설득해서 그걸 설명해 가면서 이게 그래야지 된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어떤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좀 산산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세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차이가 클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렇다.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모든 상황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